100문제를 풀었는데 단 한 문제 틀렸어. 그거 가지고서 나는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애는 10점 맞고서도 천재라고 생각하고, 이게 했던 메타인지의 차이예요. 내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걸 갖다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능 만점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수능 만점자. 수능 문제가 영어하고 국어가 45문제가 90문제고요. 수학이 30문제니까 그거 120문제예요. 국어, 영어, 수학이 120문제고 이쪽 과학이 또 60문제니까 180문제거든요. 국사는 뭐 거의 다 어떤 애들이는 뭐 하여튼 뭐 4등급 이내는 다 맞기 때문에 국사는 빼도 되고, 그래서 180문제를 하루 종일 풀어가지고 몇 개나 틀리느냐에 따라가지고서 이제 근데 하나도 안 틀렸어. 그런 학생들을 갖다가 국사도 1등급 받고 영어도 1등급 받고 국어, 수학, 과학을 갖다가 전부 다 맞았어. 이런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 1999년에 오승은이라는 학생은 이때는 과학을 4과목 봤거든요. 과학도 다 만점을 맞았고, 한성과학고등학교인데 며칠 전에 유퀴즈에 나왔어요. 아직까지도 예전에 고3 때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지금도 네이처지에 나올 정도의 상당히 큰 수준 높은 논문도 쓰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뭐라고 했느냐면은 인터뷰할 때 나름대로 했던 자기는 공부가 재밌었다고 그랬어요.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자기가 공부하는 속도가 느리다고 그랬어요. 아무래도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투자했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바빴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서 주중에는 하여튼 몸을 바쳐서 학교 수업을 따라갔대요. 거의 모든 과목을 수업을 통해 가지고 해결을 했고, 또 남들보다 속도가 느리니까 조금 일찍 준비를 하고, 또 학기가 끝나면은 배운 걸 다 총정리했대요. 그러니까 한 학기가 끝난다 하더라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피드백이 됐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학생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말은 토요일에 집에 오면은 4시나 5시쯤 되겠죠. 그러면 잠자기 시작해가지고 일요일 늦게까지 자면서 이 주중에 엄청 바쁘게 땀 흘려 공부를 했으니까 거의 뭐 했던 뭐 죽을 똥 살 똥 공부를 했으니까 쉬었다는 거예요. 주말엔 이렇게 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싫은 과목, 공부하기 싫은 과목, 이런 사회 과목이라든지 뭐 이런 과목은 좀 하기가 싫었다는데, 교과서를 쓴 사람이 내가 이러한 것들로부터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아무리 내가 공부하기 싫어도 뭔가 가치가 있을 거야. 이 교과서 내용은 뭔가 나한테 주는 것이 뭔가 좀 있을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그걸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싫은 과목도 다른 애들보다는 훨씬 더 깊게 공부할 수 있는, 이 교과서가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뭔가, 나한테 주는 메시지가 뭔가, 이런 식으로 탈탈 털어가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떤 과목이든 다 공부를 다 잘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능 최초로 30년 만에 처음으로 나온 만점자다 해가지고서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요 박창희 군은 서울역 뒤에 환일고등학교라고 아주 작은 고등학교가 있어요. 근데 이때 수능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웠는데 어떻게 공부했냐. 그때 그냥 평범하게 공부했다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공부 잘하는 애들은 대부분 겸손합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자기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머리 좋은 애들, 그래도 한 문제만 틀려도 나는 머리가 왜 이렇게 나쁜지 100문제를 풀었는데 단 한 문제 틀렸어. 그거 가지고서 나는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99점을 맞고서도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애는 10점 맞고서도 천재라고 생각하고, 이게 했던 메타인지의 차이예요. 내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걸 갖다 모르는 거죠. 내가 지금 10점 맞았으면은 100분의 10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지가 천재라고 생각했다는 얘기는 지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시험 보면은 늘 10점만 나오는 거죠. 했던 뭐, 그리고 이때 EBS 문제집에서 70%가 출제됐는데 EBS를 다 풀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 지금 50% 출제되는데, 어떤 과학 선생님이 분석을 해봤는데, 작년 수능에서 50%가 아니라, EBS 참고서 2권,
수능 완성과 수능 하여튼 그 두 권을 풀으면은 한 문제 틀리고 다 맞겠더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거의 95% 정도를 EBS 책만 제대로 풀었다 같으면 풀 수 있을 정도로 바깥으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았더라. 이런 얘기를 주장하는 선생님도 있었거든요. 하여튼 그럴 정도로다가 지금 50% 연계를 시킨다 하더라도 물론 국어라든지 영어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과학이나 수학도 50% 연계가 엄청나게 큰 거다. 그러니까 EBS 상당히 중요하다. 하여튼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무조건 EBS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또 이제 언어 영역이 조금 부족해. 얘가 스스로 부족한 걸 알았어요. 부족한 걸 알아가지고서 그런 건 학원에도 다녔다. 그리고 또 이제 사회라든지 과학은 학교 수업 위주로 했고 모르는 부분을 갖다 반복했다. 이게 반복하지 않으면 외워지지가 않습니다. 외워지지 않으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외워지지 않으면은 응용할 수도 없고 창의적으로 문제 풀 수도 없어요. 공식이 기억이 안 나는데 공식을 못 외웠는데 어떻게 물리 문제를 풀고 수학 문제를 풉니까? 반드시 외워야 된다는 얘기죠. 반복을 외웠다 이런 소리예요. 그리고 잠을 충분히 잤다. 6시간씩 충분히 잤다. 그리고 이제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선생님이 다 아는 내용을 가르쳐줘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 듣는 표정으로 수업 시간에 집중한다. 얘기가 뭐예요? 다 알고 있어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완전히 장기 기억에 넣겠다. 내 것으로 만들겠다. 내가 설명할 정도로 완벽한 지식으로 만들겠다. 이런 뜻이지요. 2023 수능에서는 만점자가 3명 나왔어요. 중동고등학교 재수생이 1명 나왔고 포항 제철고등학교 1명이 나왔는데 그 학생은 과학을 1, 2를 선택했어요. 과학 2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얘는 그냥 연세대 의대나 수능 잘 나오면은 가톨릭대 의대 가려고 2를 포기했더라고. 근데 권하은 양, 요 여학생은, 생물 2를 선택을 했더라고요. 권하은 양이 훨씬 더, 서울대 의대를 목표로 공부를 하는 학생인데, 그래서 이 학생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봤더니, 기숙사 생활로 과외 안 받았다. 과외 안 받고서도 뭐 할 수 있다? 수능 만점 맞을 수 있다 이거예요. 8시간씩 잤다. 8시간 자도 수능 만점 맞을 수 있다는 얘기고, 특히 수능 임박해서는 7시간을 늘렸다 이거야. 잠자는 시간을. 아주 똑똑한 여학생이에요. 왜냐 같으면 잠자는 시간이 많으면은 그만큼 뇌가 훨씬 더 안정감을 찾을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좋은 활동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수업 시간에 이제 집중을 해가지고서 1.1등급. 이 청운고등학교가 전국 자사고거든요. 했던 1.1등급이면 완사이드하게 2등급짜리가 한 2개 정도 되고 나머지 전 과목이 1학년서부터 고3 2학기 때까지 전 과목이 1등급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도 완벽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약간 부족한 과목은 인터넷을 활용했는데 가지고 확실히 할 때까지 반복, 얘도 또 반복이란 말이 나오죠. 반복해가지고서 문제 해결력 완성도를 높였다고 했고요. 모의고사에서 이따금 만점을 맞았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의고사 내신에 안 들어간다고 아이들이 대충 보거든. 근데 이 학생은 모의고사도 굉장히 초집중, 엄청나게 집중을 해가지고서 모의고사를 봤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의고사는 훈련이거든요. 훈련도 실전처럼 진짜 집중을 해가지고서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봐서 만약 어떤 문제를 틀렸으면은,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게 대충 보면은 자기 문제점이 발견이 안 돼요. 열심히 안 보면은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 모의고사를 통해서 자기의 지식이 어느 부분이 약한지 어떤 문제를 잘 못 푸는지 이런 걸 갖다가 발견을 해야 되는데 이 학생은 이렇게 모의고사에서 초집중해 가면서 모의고사 틀린 문제 갖다가 반복을 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만점을 자기가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해 가지고서 모의고사 봐가면서 훈련을 극복했다는 얘기였죠. 하여튼 이 여학생은 만점을 맞을 수 있을 정도로 노력도 했고 또 뿐만 아니라 학습 전략도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유아리 양인데 고3 때 수시에 너무 매달려 있어가지고 수능을 몇 문제 틀렸어. 자기가 조금만 노력했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거 틀렸어. 기분이 굉장히 나빠. 다시 공부하자 해가지고서 만점을 맞았습니다.
이 학생 근데 생물일 지구학위를 선택해가지고서 서울대 지원할 수 없는 점수인데 하여튼 총점으로 보면 서울대 의대를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받긴 했지만 연대의대를 갔습니다. 고교 시절에 최상위권은 아니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고교 시절에 최상위권은 아니었고 수능도 많이 틀렸고 근데 만점을 맞았다는 얘기는 수능이 재수생한테 굉장히 유리하구나. 1년 더 공부하면 굉장히 유리하구나. 수능이 3년 동안 하는 것이 아니라 4년 동안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은 수능이 4년 동안 공부하는 것이라면은 중학교 3학년 단계에서부터 수능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나 봐. EBS도 풀어야 되나 봐. 수능형 문제도 풀어야 되나 봐. 이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지금 의대의 정시에 수능으로 합격하는 학생들의 60에서 70% 정도는 다 재수생이다. 그런 식으로다가 재수를 하는 학생들이 또는 반수를 하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성적이 많이 잘 나오더라.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진짜 수능이 이게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닌 것이 수능이다. 그래도 최소한 3, 4년 정도 길게 붙잡고 늘어져야만이 최고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수능이다라는 것을 갖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꼼꼼하게 문제 읽다 보니까 올해 매력적인 오답형 문제가 많이 나와가지고 아이들이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그걸 맞출 수가 있었던 거죠. 실수를 줄일 수 있었던 거고. 수능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했던 수능은 기출문제 풀이가 했던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학원과 독서실에서 7시에서부터 10시까지 집중이 잘 되는 곳을 선택해서 공부했다. 이게 공부가 잘 되는 곳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또 명상이 잘 되는 곳이 있잖아요. 조용한 곳이라든지 숲이라든지 바닷가라든지 이런 식으로다가 공부도 잘 되는 곳이 있거든요. 공부가 잘 되는 곳에서 공부를 했다라는 거고, 주말에는 아빠와 영화를 봤다고 그랬는데 했던 그 아빠하고 영화를 봐가면서 자기가 지친 심신을 갖다가 상당히 달래가면서 그 다음 주에는 더욱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어떤 내적인 힘을 갖다 키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회복탄력성이 아주 뛰어난 학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서 4명의 만점자를 봤는데 이 수능 만점자들의 공부 태도를 보게 되면은 잠을 충분히 잤다라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잘 쉬었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사실은 잠자는 거라든지 쉬는 것이 그게 디폴트거든요. 평상시에는 그냥 쉬고 잠자야 돼요. 그러다 일 있으면은 학교 가서 공부하고 이게 학생들이 하는 이런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쉬는 거라든지 잠자는 거를 갖다가 잘 다스리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기출문제를 좀 꾸준히 풀어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가 반복해야 된다는 거고, 네 번째가 모르는 거일수록 더 집중적으로 반복해야 된다는 거고, 그런 내용입니다. 요거는 진짜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 하더라도 학교 폭력, 요거 아무것도 아닌데도 다른 애들이 어떤 애를 갖다가 욕을 했을 때 동조하면 안 됩니다. 동조한 거 그 자체도 폭력이에요.